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어 처리팀의 이번 로포머라는 페이퍼의 발표를 맡게 된 진명훈이라고 합니다. 본 발표는 같은 자연어 처리팀의 신동진님과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요, 올해 4월 20일 날 나온 논문으로서 논문 부제 보시는 바와 같이 Enhanced Transformer with Rotary Position Embedding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otary Position Embedding이라는 걸로 트랜스포머를 개선했다, 향상시켰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논문인데요. 그래서 로테리라고 하면은 어떤 컨셉이신지 지금 타이틀 화면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을 하십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뭔가 벡터를 회전하는 느낌의 피규어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흔히들 이제 서정대 수학 혹은 대학교 학부 시절에 배우는 회전 변환,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개념이길래 어떻게 트랜스포머를 개선했는지 해당 부분에 하고, 또 포지셔널 인베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포지셔널 인베딩들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발표를 감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본 페이퍼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전에 이 해당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에서 H 트랜스포머 1D, 하이렉티컬 트랜스포머 1 디멘전이라는 페이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페이퍼를 발표하기 전에 루시드 레이님의 구현체를 뜯어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논문이다 보니까 한창 이제 루시드 레이님께서 커밋을 왕창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제가 모르는 디펜던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커밋 이슈에서 보시면은 스위치 투 로테리 임베딩스라는 커밋 이름이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 추가가 이제 from 로테리 임베딩 토치에서 어플라이 로테리 임베딩과 로테리 임베딩이라는 어떤 클래스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뭔가 사용하는 nn.embedding 혹은 뭐 h 트랜스포머 임베딩 그런 객체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이제 로테리 임베딩이라는 객체를 가져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걸까? 이게 기존에 있던 포지셔널 임베딩하고 다른 건가?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해당 페이퍼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 해당 페이퍼의 컨트리뷰션을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릴레티브 포지션 임베딩에 대해서 인베스티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테리 포지션 임베딩을 제안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첫 번째 컨트리뷰션도 너무나도 좋았고요. 공부하기에 너무나도 좋았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 이제 로테리 포지션 임베딩이라는 컨셉 자체에도 상당히 매료되어서 이번에 딥로님에서 발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를 하게 될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간단하게 질문 있으신 분들께 질문 받고 넘어가는 식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컨트리뷰션이 두 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다양한 포지셔널 인베딩 방법론들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논문의 흐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앱솔루트 포지셔널 인베딩입니다. 앱솔루트라고 하면은 뭔가 절대적인, 뭔가 어떤 상대적인 값이 아니라 그 하나의 텐서가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값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다라는 게 단어에서 감이 오실 텐데요. 흔히들 버트, 로버타, GPT-2 혹은 원래 원문의 트랜스포머 혹은 알버트, 일렉트라 같은 페이퍼 등에서는 어떤 레이어별로 어떤 포지션 인베딩 정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원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인풋 토큰 인베딩에다가 해당 포지셔널 인베딩 혹은 인코딩을 더해주는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트랜스포머 1 논문에서 러너블 혹은 프리디파인드 펑션 두 가지의 세팅을 두고 실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러너블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버트나 로버타 GPT-2에 있는 것처럼 nm.embedding을 두고 해당 레이어, 해당 임베딩 레이어 또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어떻게 포지셔널 임베딩을 정해줄지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프리디파인드라고 하면은 저기 있는 사이너소이드, 트랜스포머에서 제한된 어떤 그 사인파와 코사인파를 합성하여 만든 포지셔널 인코딩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해당 값을 더해주는 식으로,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에 더해주는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릴레티브 포지셔널 인베딩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뒤에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모델 앞선 이제 앱솔루트 포지션 인베딩 등은 전부 다 모델에다가 어떤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을 주입해 주는 게 아니라 인풋에 변화를 주는 기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피규어를 보시면은요, 앱솔루트 포지션 인베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멀티헤드 어텐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포지션 인베딩이 주입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풋 단에서 토큰 임베딩과 합쳐져서 모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지금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토큰 임베딩, 토큰 타입 임베딩 그런 것들 이제 모델에다가 입력을 해주면은 각각 그때 이제 각각 레이어마다 포지셔널 임베딩을 주입된 값을 어텐션 모듈에다가 넘겨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허깅 페이스에서 구현되어 있는 소스 코드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로버타 이제 향후에 이제 로버타 발전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합쳐놓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 모듈에서 보시면은 포지션 임베딩 타입이 릴레이티브 키인지 혹은 릴레이티브 키 쿼리인지에 따라서 해당이 맞다면 nn 임베딩을 릴레티브 포지션 임베딩을 위해서 해당 nn 임베딩을 정의를 해줘서 포워드에서 해당 정보를 어텐션 단에서 주입해주는 식으로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풋에서 처리를 해주냐 아니면은 모델 단에 직접 주입해주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과정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간략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가장 처음으로 저희가 볼 논문은 소우라는 이제 구글에 계신 분이 발표하신 Self Attention with Relative Position Representations라는 논문에서 제안된 RP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을 보시면은요, 트랜스포머의 주 저자이신 베스와니님께서도 계시고, 해당 논문에서 트랜스포머의 어떤 그런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임베딩을 도입을 하여 트랜스포머의 번역 성능을 크게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은요, 이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는 것은 모델 각 레이어마다 셀프 어텐션 모듈에서 지금 주입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인덱스가 0부터 6까지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시퀀스 랭스가 7개인 어떤 문장에 대한 어텐션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어텐션 매트릭스에 대한 포지셔널 상대적인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임베딩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의 릴레이티브 임베딩을 보시면은 지금 0,0이라는 것은 이제 같은 단어에 대한 해당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립 룰을 둬서요.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까지는 그 상대적인 거리를 체크를 해주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3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그 값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3으로 찍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연구만 해도 엄청나게 먼 위치끼리의 상대 거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가설을 깔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다만 트랜스포머에서 화두가 되고 이제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이피션트 트랜스포머에서 셀프 어텐션 블록의 보틀렉이 문제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간 복잡도랑 공간 복잡도 두 개 전부 다 시퀀스 랭스에 쿼드라틱하게 들어가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릴레티브 포지셔널 임베딩도 그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후속 논문으로 뮤직 트랜스포머에서는요. 원래 이제 왼쪽처럼 구현이 되던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을 오른쪽 스크인 방법을 통해서 메모리의 복잡도를 리니어로 줄여버리는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트랜스포머 엑셀에서는 좀 더 본질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A라는 것이 어텐션 스코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BS는 앱솔루트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J 번째의 앱솔루트 어텐션 스코어를 오른쪽과 같은 수식으로 디컴포즈 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것인데요. 총 4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A 파트, 컨텐츠 투 컨텐츠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그냥 뭔가 수식이 잔뜩 써있지만 간략하게 쿼리랑 키가 곱해진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텐션 값이죠. 그리고 BCD 같은 경우는요. 하나씩 텀이 포지션 값으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투 포지션, 그리고 포지션 투 컨텐츠, 그리고 포지션 투 포지션 이렇게 달라지는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는데요. 좀 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저도 이게 처음에 이해하면서 좀 정리했던 수식을 공유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이 수식, 트랜스포머 엑셀에서 제안한 이 수식을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거를 좀 간소하게 좀 확인하기 위해서 쿼리, 그리고 쿼리에 대한 포지셔널 임베딩 값, 그리고 그리고 키에 대한 포지셔널 임베딩 값을 저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이 아래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거를 묶어서 제일 아래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저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일 아래에 있는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라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식에서 지금 라지 E 언더바 X I의 경우에는요, 어떤 토큰 임베딩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U I에 대한 값은 포지셔널 임베딩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릴레티브 포지셔널 임베딩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직접 모델에 주입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J 인덱스는 키에 대한 인덱스인데요.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I가 쿼리이고 J가 키에 대한 인덱스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키에 대해서도 저렇게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 값을 더해주고 그 더해진 값에다가 ln.linear를 태운 다음에 그것들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계산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소우의 기존의 연구는요. 해당 원래 쿼리 텀 말고 키랑 밸류 텀에다가만 포지션 임베딩 값을 더하는 식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할 때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수식에서 UI가 날라갔죠. 그래서 쿼리 쪽에는 포지션 임베딩을 더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이 제한이 됐을 때는 그 네 가지의 텀 중에서 A랑 B, 즉 클래시컬 어텐션 값과 컨텐츠 포지션 값만 고려를 하고 나머지의 값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논문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최초로 이제 나왔던 소 연구진이 발표를 했던 RP 연구에서는요, 컨텐츠 투 포지션에 있는 포지션 그냥 앱솔루트 포지션 값을 릴레이티브 포지션 값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릴레이티브 어떤 서로 상대 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임베딩 값을 주입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어텐션을 디컴포지션 하는 것을 제한한 트랜스포머 XL의 연구에서는요. 해당 4개의 텀 모두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도미니스틱한 당연히 살려야 되는 클래시컬 어텐션인 A 텀을 살려두고요. 그리고 소우 연구진들은 버렸던 마지막에 2개의 텀, 저기 있는 U 트랜스포즈부터 V 트랜스포즈까지 있는 부분들을 살렸고요. 해당 부분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위에 썼다시피 뒤에 포지션이 붙는 경우에는 사이너소이드하게 프리디파이드 펑션을 사용을 했고 앞에 있는 쿼리랑 키에 대한 것들은 러너블하게 학습할 수 있게 파라미터를 설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T5입니다. T5는 상당히 이제 T5 논문이 되게 긴데요. 여기서 포지션 임베딩에 대한 단락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T5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4가지 텀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다이의 연구는에서 보시면은 플러스로 나누어진 4가지 텀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T5는 나머지 3개 텀, 도메인이 한 컨텐츠 투 컨텐츠 텀 이외에 나머지 3개의 텀은 그냥 전부 다 학습 가능한 바이어스 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B, C, D 텀을 모델이 알아서 학습해라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앞에 있는 텀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시퀀스 랭스의 매트릭스 사이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논문의 저자들 혹은 이후에 말씀드릴 알리바이라는 논문의 저자들은 이피션트 트랜스포머가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런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임베딩 사이드에서도 현재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주류로 연구되고 있는 이피션트 트랜스포머와 결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꽤나 중요한 이슈로 작용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논문인 튜프라는 논문에서는요. 아래 Rethink Positional Encoding in Language Pre-training이라는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인데요. 해당 논문에서도 디컴포즈드 된 어텐션 스코어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새롭게 어떤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을 더하는 것, 즉 저희가 버트처럼 토큰 임베딩에다가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을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을 더하게 되잖아요, 단순하게. 그렇게 더하는 것은 불필요한 랜덤을 주입시켜서 표현력에 한계를 부여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정보 리소스에 믹스드 코릴레이션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가 어떤 식으로 연산이 되는지를 뜯어서 거기에 알맞게 정보를 주는 것이 훨씬 좋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월드 임베딩 플러스 포지션 임베딩이 이상하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로 첫 번째로 A와 D에 대한 텀을 설명을 하는데요. 저자들은 A 텀은 컨텐츠 투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쿼리 텐서와 키 텐서가 가지는 값들 사이에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풀리 이제 연결된 어텐션 스코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 텀이고요. D 텀은요, 이제 포지션 투 포지션입니다. 이제 여기는 앱솔루트 포지션이 되겠죠. 해당 쿼리의 포지션과 키의 포지션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상 무의미한 정보라고들 많이 이제 디버타나 본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요. 하고 여기서는 이러한 의문도 제시를 합니다. 해당 이렇게 지금 코드를 보시면은, 수식을 보시면은 중간에 빨간색으로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왜 컨텐츠 투 컨텐츠와 포지션 투 포지션이 같은 파라미터를 공유하는가? 얘는 엄연히 다르게 매핑이 돼야 하는데 이러면은 이상한 정보만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B와 C 텀에 대해서 지금 이런 단어와 포지션 간의 관계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텀들인데요. 단어와 위치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라는 의문에서 시각화를 해보니까 딱히 그렇게 A처럼 혹은 D처럼 그렇게 뭔가 딱히 그렇게 보이는 거 없이 유니폼한 관계를 보인다고 이제 저자들은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필요 없는 D텀은 날려버리고 B와 C텀을 결합해서 B와 C의 텀을 유니파이 하여서 모델링하면은 우리가 더 그런 믹스드 코릴레이션도 해결할 수 있고 불필요한 텀을 날려버릴 수 있으니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본 기법을 제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기존의 RP들, 이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소우 연구진, 트랜스포머 엑셀, T5에 대한 수식을 제가 정리를 한 것이고요. 여기서 기반해서 튜프 연구진은 B와 C 텀을 묶고 마지막 텀은 바이어스로 T5에서 나왔던 바이어스 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논문을 RP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버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의 논문이죠. 그래서 디코딩 인핸스드 작년에 나왔는데 디코딩 인핸스드 버트 위드 디스인탱글드 어텐션이라는 페이퍼에서는요. 여기서도 이제 네 가지 디컴포즈드 된 어텐션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보시면은 보통 이제 소우 연구진 같은 경우에는 C와 D 텀을 버렸고요. 트랜스포머 엑셀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텀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고 T5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투 컨텐츠 제외하고는 전부 그냥 바이오스 한 텀으로 묶어버렸고요. 튜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B와 C 텀을 유니파이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디버타에서는 아이디어가 달랐죠. D 텀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임베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지션과 포지션의 관계는 이미 모델링을 할 것이다. 고로 D 텀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거니까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소우 연구진 같은 경우에 B 텀만 사용을 했는데, 그리고 뮤직 트랜스포머도 B 텀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C 텀, 포지션 투 컨텐츠 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해당 부분을 논문에서 꽤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는요, 어텐션 웨이츠는 컨텐츠, 그러니까 실제로 텐서들, 쿼리 혹은 키 텐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릴레이티브 포지션에도 종속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딥러닝이 붙어 있는 경우, 그리고 어떤 문서에서 이거는 깊은 딥 리버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학습은 재밌어, 러닝 is funny,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딥이랑 러닝이 같이 등장을 했지만 이런 것들은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도 모델링을 해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 수식을 보시면은 A 텀은 당연히 살아있고 D 텀은 논문에서 주장하는 대로 드랍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투 포지션, 그리고 포지션 투 컨텐츠 텀의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 값을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 값으로 교체한 이런 어텐션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참 헷갈리시고 어떤 내용인지 와닿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수식들 앞에서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엑셀에 있는 4가지 텀으로 처음에 디컴포즈를 제안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최초로 제안됐던 소우의 연구에서는 뒤에 텀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T5에서는 그 컨텐츠 투 컨텐츠, 메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바이어스로 묶어버렸고요. 튜프는 전부 다 바이어스로 묶는 게 아니라 B와 C 텀을 유니파이해서 어떤 그런 컨텐츠와 포지션의 관계를 모델링하고자 했습니다. 디버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B 텀, 필요 없는 텀은 버리고 B와 C 텀은 각각 중요하니까 이를 각각 모델링 하자라는 컨셉으로 도전을 하였고요. 하고 아래 논문 Improve Transformer Models with Better Relative Positional Embedding이라는 페이퍼에 의하면 디버타의 방식이 제일 성능이 괜찮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였는 논문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트랜스포머 엑셀에서 어텐션을 디컴포즈한 이래로 전부 이제 저 수식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어텐션 기법을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 기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부 이제 에디티브 기반으로 간다라는 게 이 계열의 특징인데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발표한 로테리 포지션 임베딩이라는 페이퍼는 이들과 반대로 멀티플리케이티브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트랜스포머, So, 뮤직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엑셀, 뮤티5, 디버타, 튜프, 베럴 BP까지가 개괄적으로 지금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제 오늘 발표할 페이퍼는 로포머라는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챕터 2에서 로테리 포지션 임베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코딩을 수식화하는 논문의 흐름을 따라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수식화된 RP 문제로부터 2D 케이스부터 로테리 포지션 임베딩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로테리 포지션 임베딩이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지도 논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코딩 프로그램이 뭔지부터 이제 정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 항상 이런 어떤 어텐션을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하는 논문들이 그러하듯 프림이 이제 선행으로 어텐션에 대한 수식들을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다르지 않은데요. 우선 아래에 있는 A와 O는 어텐션 스코어와 아웃에 해당하는 것으로 셀프 어텐션에 있는 두 가지 멀티플리케이션의 아웃풋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특이하게 저기 위에 있는 FQ, F키, F밸류가 이렇게 세 가지의 펑션이 있는데요. 이 펑션은 허리키 밸류에 어떻게 포지션 정보를 줄 것인지에 대한 함수라고 의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포지션 임베딩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포뮬레이트를 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서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을 더할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버트나 GPT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들어가는 PI에 어떤 러너블한 nn 임베딩을 줄 것이고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어떤 predefined 된 사이너소이드 포지션 인코딩 값을 저기에 PI 자리에 아래 고정된 사인파와 코사인파를 줄 것입니다. 하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에서는요. 이거는 제가 이제 수식을 따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쿼리와 키의 닷 프로덕트를 모델링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 로테리 포지션 임베딩은 RP 기반의 방법론이고 에디티브가 아닌 멀티플리케이티브 기반의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활용을 해서 트랜스포머의 사이너소이드한 성질까지 활용하는 해서 논문의 저자들을 주장하기로는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 값과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 값을 적절하게 섞어서 새롭게 제안되는 어떤 포지션 임베딩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지금 크게 써 있는 수식에서부터 본 논문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이제 F 쿼리랑 FQ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오는 쿼리 탱서랑 키 탱서에 어떻게 포지션 정보를 부여할 건지에 관한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기존의 포지션 임베딩 논문들에서는 저거의 펑션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를 모델링하는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바로 수식을 정의하는 게 가능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바로 포지션을 더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수식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본 논문의 저자들은 아래 이제 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쿼리와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쿼리와 키를 내적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의 첫 번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한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수행을 하는데 그 포지션 정보를 넣지 않은 그런 해당 텐서들 사이에 n-n 릴레이티브 정보 서로의 상대 거리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함수 g를 찾는 과정으로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코딩 프로그램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서서 있는 5가지 so, transform XL, T5, TUF, 디버타 전부 다 해당 내적에서 어떻게 저 G 함수를 정의할까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논문들은 애디티브 기반으로 저 G 함수를 정의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논문에서는 해당 G 함수를 멀티플리케이티브 기반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해당 논문의 직관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해당 이제 로테리 포지셔널 인베딩. 포지셔널 인베딩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로테리가 이 논문의 차별점이 될 텐데, 로테리라고 하면, 본 논문에서 로테이션을 로테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로테이션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아시다시피 회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로프의 직관 혹은 로프에서 해주는 역할은 제일 위에 써 있는 2가지 역할입니다. 첫 번째로 토큰 인베딩을 컴플렉스 넘버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지션 값으로 어떤 값을 활용을 하냐면요. 위에서 컴플렉스 넘버로 표현된 토큰 인베딩 값을 로테이션 시킨 값을 해당 포지션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사실 살짝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따가 구현체를 살짝 리뷰할 예정인데 그때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포지션을 토큰 인베딩을 로테이션 시킨 값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텐서를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아래 4사분면에 있는 녹색이라고 부를게요. 녹색 텐서를 90도 회전시키게 되면은 우선은 좌표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을 90도 회전시키면은 0,1로 절대적인 해당 값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좌표가 달라져서 절대적인 값이 변할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내적이라고 하면 개별 벡터의 크기와 그 사이의 각도의 함수입니다. 때문에 내적은 이런 어떤 회전 변환과도 사실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컬이랑 키를 동일한 각도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둘 사이의 각도는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녹색과 주황색을 동시에 90도씩 동일한 각도로 회전을 시켰다고 했을 때 옮기기 전의 각도와 옮긴 후의 각도는 같을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10대 때 그런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내적 값을 했을 때 두 텐서의 제가 지금 절대적인 위치라고 했죠. 이제 절대적인 위치 정보, 그러니까 어떤 좌표 정보 그런 것들은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2가지의 성질을 로프에서는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영어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보통은 이런 내적의 성질 때문에 앱솔루트 포지션 인베이딩을 그냥 단순하게 모델링 시켜주면은 이 닷 프로덕트는 앱솔루트 포지션 인베이딩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다루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회사의 말에 따르면 만약에 우리가 앱솔루트 포지션 인포메이션을 토큰 인베딩에 인코딩을 할 수 있다면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인코딩을 하는 거냐면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을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우리가 토큰 인베딩에 앱솔루트 포지션을 인코드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앱솔루트 포지션 정보가 어쨌든 펑션에 보존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앱솔루트 포지션 인포메이션은 다 프로덕트에 의해서 보존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포메이션 여기서는 각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각도는 보존이 되겠죠. 회전을 시켜도 그 두 텐서 간의 상대 거리는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닷 프로덕트 혹은 이런 회전 변화, 어텐션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약에 앱솔루트 포지션 인포메이션을 그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포메이션을 보존하는 방식처럼 우리가 인코드를 할 수 있으면은 이 정보도 온전하게 보관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인투이션과 같은 동일한 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이런 포지션 인베딩 프로그램은 앞서서 또 어떻게 텐서에다가 위치 정보를 인코드할지를 디파인하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쿼리 혹은 키 텐서에다가 저렇게 모델링을 해줄 예정인데요. 제가 저기 콤마를 찍어서 헷갈리실 수 있으시겠지만은 지금 저게 WQ가 웨이트가 될 거고요. 웨이트 매트릭스가 될 거고 XM이
텐서, 입력 텐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nn절 리니어를 통과시킨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있는 이제 자연상수 위에 im 세타가 들어있는 부분은 회전 변환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거 일반화된 수식을 아래에다가 써 두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XM이라는 거는 입력 텐서가 될 거고요. 가운데 보라색으로 점칠된 매트릭스는 Affine Transformed Word Embedding Vector로 만들어주는 Affine Transformation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NN점 토치로 따지자면은 NN.점 리니어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 변환을 거치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주황색 텐서가 보라색 텐서로 변환되는 그런 식의 리니어 트랜스폼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토큰 임베딩이 되겠죠. 이 토큰 임베딩 값에다가 회전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로프의 직관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토큰 임베딩을 컴플렉스 넘버로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보통 토큰 임베딩은 실수값을 취할 테니까 컴플렉스 넘버로 바꾼다는 뜻은 어떤 리얼 파트와 이미지 파트 두 개로 나누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포지션을 토큰 임베딩을 로테이션 시킨 값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토큰 임베딩 값이 지금 WX가 될 텐데요. WX에다가 로테이션 시킨 저 값을 인코딩 값으로 활용을 하겠다. 포지션 인코딩 값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수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어펜딕스 A에 이 해당 부분을 유추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네, 해당 부분을 제가 그 부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뺐었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구현하는 제가 여기 써놨네요. 그래서 자세한 성질과 도출 과정은 논문의 어펜딕스 A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유도 과정 되는 핵심은 어떤 레이디얼한 파트는 포지셔널의 인베리언트, 불변하고 각도는 쿼리랑 키에 불변하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제너럴 폼으로 수식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한번 이제 여기는 제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펜으로 조금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이제 로프라는 것이요. 여기 있는 로프라는 친구가, 로프라는 친구가, 죄송합니다. 이게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네, 그냥 끄고 말로 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로테리 포지션 임베딩하고 x, m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포지션 정보를 인코딩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수식으로 지금 토큰 임베딩에다가 회전 변환을 건 텐서를 그렇게 포지션을 주입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수식은 우측 상단에 있는 매트릭스 위에 있는 수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표가 이너 프로덕트를 어떤 쿼리 키 콤마 n-n 그러니까 어떤 릴레이티브 포지션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문제가 두 가지였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값들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로프 쿼리 m 콤마 m은 그냥 쿼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프 키 n 콤마 n은 키 텐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셔널 인베딩이 주입된.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이 수식이 전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내적 값에서 하나 이제 컴플렉스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컨주게이트를 걸어주면은 지금 로테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올소곤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로 이제 들어가서 지금 저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거 수식을 보시면은 지금 원래 저 로프 x, m의 수식과 굉장히 비슷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x 대신에 쿼리 m, 키 n이 들어가게 되는 거 보시고요. 제가 트랜스포즈를 좀 빼먹었네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부분에서는 m-n이 각 인덱스에 해당하는 인덱스 배수의 각도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게 롭테리 포지션 인베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살짝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이 메인 피규어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왼쪽 하단에는 쿼리와 키 텐서가 있고요. 이 각각의 포지션들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6가지의 포지션을 시퀀스 랭스를 가지는 텐서가 D 차원의 히든 디멘전을 가지는 텐서로 토큰 인베딩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enhanced transformer with rotate position embedding 이라는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얘를 D 차원인데 컴플렉스 넘버로 바꿔주기 위해서 2개씩 끊어줍니다.
해서 그러면은 총 저희가 보게 되는 게 D분의 2, 2분의 D가 되겠죠. 해서 저렇게 지금 색깔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로프에서는 포지션 값을 토큰 인베딩을 회전시킨 값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서 2차원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핸스의 2차원 텐서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로 해서 아예 들어가겠죠. 그러면 x1, x2 값이 있을 텐데요. 그거에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돌려줍니다. 어떻게 돌려주냐면요. 지금 이 각도 세타 1에 포지션 넘버 배수로 붙잖아요. 그래서 뭔가 포지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돌려주는 각도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 값을 넣어줄 수 있다고 본문의 저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 빨간색으로 점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점칠된 값으로 x1 프라임, x2 프라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거는 원래 기존에 있던 텐서를 저렇게 변환시켜서 저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도식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두 개씩 묶여서 색깔이 이렇게 변해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테리 포지션 임베딩을 구현하는 메인 피규어는 저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전 피규어들과 이제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를 좀 논문에서 제시한 수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의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 값들은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 연구들은 애디티브 기반이었습니다. 근데 본 연구는 멀티플리케이티브 기반이라는 것이 다르고요. 왜 멀티플리케이티브 기반이냐면 여기서도 보셨다시피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해주잖아요. 그래서 WX에다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마지막에 부분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멀티플리케이티브 기법이라고 이제 논문 저자들은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트랜스포머의 사이너소이드 기법에서 지금 저기 P가 하나 빠졌는데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사이너소이드, 사인과 코사인 파를 인디비주얼리 개개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피규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회전 변화는 사인과 코사인 그 두 개 동시로 이제 회전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해당 코디네이트 페어를 믹스 섞어서 활용한다고 본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지금 로테리 같은 경우에는요, 우측 하단에 제일 아래에 있는 수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WQXM이라는 거는 쿼리 리니어 트랜스폼드 된 쿼리 텐서가 되겠고요. WKXN이라는 것은 리니어 트랜스폼드 된 T 텐서가 될 것입니다. 그거에다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해주고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주고 각각의 쿼리 트랜스포즈 T를 해가지고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을 바꿔서 전개를 해보면요.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니까 지금 앞에 있는 XM 트랜스포즈 WQ 트랜스포즈로 빠지게 되고요. 그 옆에 뒤에 있는 어떤 M 포지션에 대한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N 포지션에 있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위에 빨간색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요. 위와 같은 수식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식이 기존의 연구들과 좀 많이 닮아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닮아 있냐면요. T5랑 저는 좀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T5 수식에서 바이어스를 한번 빼시고요. 그 가운데에다가 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넣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수식이 동일해지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이점은 어떤 그 추가적인 포지셔널 텀을 더한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토큰 인베딩에다가 곱해줌으로써 그런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베딩 값과 앱솔루트 포지션 인베딩 값을 고려한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현된 수식은 이렇게 되고요. 이 로테이션 로프에 대해서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롱텀 디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타를 트랜스포머와 동일하게 각도를 저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릴레이티브 포지션이 멀어지면, 그러니까 아까 예시로 들었던 딥러닝은 재밌어 vs 딥 리버 블라블라블라블라 했다가 러닝 is funny 하면은 딥과 러닝, 제가 후자로 말씀드린 딥과 러닝은 거리가 되게 멀어졌잖아요. 그럼 얘네는 유사도가 적어야 되는 게 사실 자연스럽겠죠. 뭔가 네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릴레이티브 포지션이 멀어지면은 이너 프로덕트 값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해당 페이퍼의 어펜딕스 C에서 수식으로 증명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정확하게 그런 효과가 있는지까지는 그 뒷받침 증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리고 로프 위드 리니어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T5 같은 경우가 이피션 트랜스포머가 안 된다고 제가 살짝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의 이제 이피션 트랜스포머 계열들은 림포머처럼 뭔가 시퀀스 랭스 차원을 랜덤 프로젝션으로 줄여버린다든지 혹은 퍼포머 아니면 뭐 스파르스 트랜스포머, 빅버드 약간 그런 식으로 어텐션 매트릭스에 직접 뭔가 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T5는 바이어스를 텀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퀀스 랭스 바이 시퀀스 랭스의 풀 어텐션 매트릭스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뭔가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로프는 해당 이피션 트랜스포머 연구 계열들과 합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이덜 AI 실험에서요. 퍼포머에다가 로프를 붙였을 때 vs 앱솔루트 포지션을 사용했을 때 실험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 이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누시죠. 근데 사실 이 논문 자체의 실험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버트와 우버트가 이제 월드 베이스 차이니스 버트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 버트 모델들과만 비교를 하고 있고요. 이 테이블에서는 이제 시퀀스 랭스를 많이 늘렸을 때도 액큐러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증가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뭔가 명확하게 뒷받침되는 실험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보기도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은 차이니스 위키피디아 그리고 뉴스, 포럼 등등의 34GB 데이터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 자체도 저 단일 중국어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다른 뭐 중국어 버트 모델들과 실험을 해서 뭔가 저희 한국어 모델들과의 비교 실험 혹은 진짜 GPT 단위 엄청 빅 모델에서 얼마나 잘하는지가 궁금한데 실험 자체는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논문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로테리 인베딩스 A Relative Revolution이라는 블로그 포스팅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유명해진 이유로 지금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 있는 ELEUTHERAI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 회사는 GPT 네오 개발사로 유명하고 로테리 포지션 인베딩은 해당 구현체의 컴포넌트로 들어가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해서 해당 회사에서는 로프 성능 측정을 위해서 따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우선은 제가 뒤에 코드 구현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지금 실제 구현체에서 저렇게 스펄스 매트릭스로 구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 지금 두 개씩 구간을 나눠서 블록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로 지금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저거 자체를 곱하는 식으로 구현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논문에 나와 있는 어펜딕스 B처럼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X 트랜스포머즈, GPT 네오, GPT 네오 X, 메시 트랜스포머즈 X 버전에서 뭐 구현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우선은 어떤 간단하게 좀 작은 모델 155밀리언 파라미터 세팅에서 뭐 다른 글로벌 텐션들과 비교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초록색이 로테리에 해당하는 값인데요. 지금 RP가 중간에 학습 불안정하고 수렴 속도도 늦고 이런 것에 비해서 런드는 조금 차분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뭔가 빠르게 수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로테리는 제일 수렴 속도가 빠르고 잘 하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의 성능에서도 PPL이 가장 낮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적은 파라미터 셋에서의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더 큰 셋에서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원빌리언이 넘는 모델들과 비교 실험을 해본 것인데요. 그래서 우선은 GPT 네오 1.4빌리언 모델과 이제 T5 RP를 사용했을 때 어떤지를 이제 GPT-3의 앱솔루트 런드 포지션 엠베딩과 이제 실험 비교를 한 거를 이제 1DB로 공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T5 같은 경우에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런드 앱솔루트 포지션 엠베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로테리를 사용했을 때 지금 로스 같은 경우에 중간에 한번 튀지만은 그래도 훨씬 잘 이제 앱솔루트 포지션 엠베딩보다 잘 수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프는 이피션 트랜스포머와의 결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피션 트랜스포머 모델 가운데 퍼포머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세팅은 지금 제가 두 번째 줄에 써놓은 대로고요. 잉글리시 위키피디아 8에서 실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실 만큼 이제 좀 보이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로테리를 사용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얼마나 수렴 속도도 다르게 되고 둘 다 이제 로스가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셉
팩추얼한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수식이 많아서 사실 잘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해서 이 구현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 세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토치랑 아이놉스를 불러올 예정이고요. 저는 배치 사이즈 2, 그리고 어텐션 헤드가 16개, 그리고 시퀀스 랭스는 1024, 그리고 어떤 세타는 원래 트랜스포머의 사이너소이드 세팅과 동일하게 만으로 줬고요. 히든 디멘전은 768차원으로 한번 뭐 예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헤드딤, 각각 헤드딤은 768 나누기 16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 쿼리와 키를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나눈다라고 가정을 해서 배치 바이 n 넘버 오브 헤즈, 콤마, 시퀀스 랭스, 콤마, 헤드 디멘전으로 쿼리와 키 텐서를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아래 4번 셀의 코드로 트랜스포머의 사이너소이드 프리퀀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수식대로 이러면 구현이 동일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래 쉐입을 찍어봤을 때 저렇게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은 쿼리 같은 경우에 지금 넘버 오브 헤드는 768 나누기 16이니까 48인데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 24입니다. 저거는 이제 본문에서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로테이션 매트리스를 돌리기 위해서 컴플렉스 넘버로 바꿔줬습니다. 컴플렉스 넘버로 바꿔주기 위해서 리어 파트와 이미지 파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D 차원이던 거를 2분의 D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헤드딤이 48인데 지금 여기서 24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코드로 보니까 뭔가 더 명확하죠. 그래서 이게 근데 시퀀스 랭스별로 이 프리퀀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캐시하는 작업도 한번 거쳐주고요. 그래서 실제로 로테리 인베딩을 적용하는 코드는 아래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7번 쉘에서 그냥 원래 포지션 인베딩 계산하듯이 저렇게 프리퀀시를 맞춰주는 작업을 언스키즈도 해주고 이제 증강도 해주고 해서 맞춰주는 작업을 거쳐주고요. 중요한 건 아래 두 개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할프랑 어플라이 로테이트 인베딩이라는 두 개 메서드인데요. 제가 허깅 페이스 구현체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번 쉘에서 보시면은 실행하는 법은 앞에서 정해서 가져왔던 프리퀀시랑 제가 지금 키를 넣어야 되는데 커리를 넣네요. 그래서 저기는 못하고요. 그래서 각각 커리와 키가 해당 모듈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로테이션 커리, 로테이트 키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너 프로덕트 해주게 되면은 아까 RP 수식처럼 계산이 우회적으로 되게 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은 지금 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라이 로테이트 인베딩 메서드를 보시면은 뭔가 우리가 아까 봤던 수식 구현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혹시 제가 실험 내용 말씀드릴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블록 다이어그램 매트릭스로 구현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펜디스 B처럼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있는 어펜디스 B인데요. Computational Efficient Realization of Rotary Matrix Multiplication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파스하게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나눠서 좀 메모리 효율적 그리고 연산 효율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코사인 파트가 있고 사인 파트가 있잖아요. 이거를 반반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트 하프라는 이제 함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T 레프트, T 라이트 파트 뭐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실제로 그 T 파트에서는 각각 이제 하프별로 어떻게 나눠서 앞 레프트 사이드 엔드에다가는 코사인 프리퀀시를 곱해주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다가는 사인 프리퀀시를 곱해주는 그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현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구현이 쉽다라는 것도 장점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로테리 포지션 인베딩을 소개를 드렸고 GPT 네오의 컴포넌트까지라고 말씀드려서 이거 그러면 이게 최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논문을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시작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논문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트레인 쇼트 테스트 롱이라는 페이퍼에서요. 알리바이라고 합니다. Attention with Linear Bias를 줄여서 알리바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해당 논문에서 익스트라폴레이트 얘기를 하면서 로테리와 T5를 대착점으로 마치 버트에서 엘모와 GPT를 대상으로 했던 것처럼
알리바이에서 로테리와 T5를 대상으로 엄청나게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과 같이 애디티브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구현이 되게 되는데요. 얘는 프리디파인드 이제 릴리티브 웨이트에다가 좀 M은 헤드 스페시픽 뭔가 상수라고 해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헤드별로 상수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뒤에 테이블을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알리바이는 얘보다 훨씬 구현도 쉽고요. 얘도 아까 로테니 포지션 인베딩에서 이피션 트랜스포머랑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그 두 개가 동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성능이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논문에서 진짜 성능 비교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테이블들이 있지만 제가 두 개만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2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시퀀스 랭스가 길어질 때 어떻게 처리를 하나에 대한 건데, 우선은 뭐 T5 같은 경우에는 막 14,000단위로 넘어가면 아웃 오브 메모리가 뜨고, 사이너소이드 같은 경우에도 약간 PPL 엄청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로테니 포지션 인베딩이 상대적으로 사이너소이드나 T5보다는 잘 하지만 100 이상으로 안 넘어가지만 그래도 선형 이상으로 좀 증가하는 좀 선형은 아니죠. 인풋 사이즈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꽤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 반면에 알리바이는 진짜 거의 줄어드는 값이 없어요. 심지어 오히려 더 잘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PPL이 지금 처음에 19였다가 지금 마지막에 거의 18 단위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하고 WPS 같은 경우에는 처리 속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테이블 7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텔이랑 T5랑 알리바이 사이너소이드는 트랜스포머고요. 이렇게 네 개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레인이랑 인퍼런스 속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T5는 굉장히 느리고 사이너소이드도 빠르지만 성능이 안 좋죠. 하고 로테리 같은 경우에 학습 속도가 조금 뒤처지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로테리 포지션 인베딩이 베스트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조금 장단점이 있는지까지도 사실 이제 빅모델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비교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대에는 조금 지난 것 같아서. 하지만 제가 이 페이퍼를 리뷰하고자 했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발표를 마칠까 하는데요. 우선은 해당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크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부터 현재까지의 RP 페이퍼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앱솔루트 포지션 그리고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베딩을 합친 어떤 그런 기법을 제안했고요. 멀티플리케이티브 기반이고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올소고널하고 스파르스하기 때문에 인코딩 했을 때 안정적이라는 특징, 그리고 스파르스하기 때문에 바로 교환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펜딕스 B에서 아까 코드 구현을 한번 봤었죠.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구현을 했었고요. 일단 또 이 친구가 이전 기법들에 비해서 훨씬 구현도 일단 간단하고요. 최근에 나온 GPT 네오의 컴포넌트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고 방금 확인하신 바와 같이 알리바이에 의하면 실험도 약하고 성능도 밀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전까지의 RP 기법들과 확실히 차별점을 가지는 기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우선은 하고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중에서 RP 기법들을 정리한 그거를 보고 좀 이 논문 후보군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해보고 관련 릴레이티드 워크도 많이 읽을 수 있어 많이 도움이 됐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이런 멀티플리케이티브 기법으로 더 뭔가 알리바이를 뛰어넘는 그런 퓨처 워크가 기대되는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